예,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모셨을 때 저희가 안 그래도 공급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네. 좀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이제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 포함해가지고 모두 20만 정도의 가구 이것이고 오늘 이제 발표된 건 13만 2천입니다. 네.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그 예상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휴부지로 갖고 있었던 뭐 국공유지 포함한 물량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저 땅 뭐 하는 땅이지라고 있었던 땅들이 이번에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주택을 지을 용도로 마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는 네.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용산이라든지 강남권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불만을 가졌던 분들의 이런 조금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입지도 포함됐다라는 것들은 조금 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관건이 됐던 재건축 용적률 높여서 더 짓게 해주되 일부 환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 이제 네.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될 부분이고 어떻게 조율이 될지 예.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저희가 후반부에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신도시 갈등은 아직 사그라들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 신도시 분양이라는 것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수도권 중심으로 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이게 어느 갈래로 뭐랄까 이 논쟁이 어느 갈래로 흘러갈지도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지금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집값이 워낙 비싸고 네. 나의 자산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예. 이게 주변에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인프라 깔아주지도 않고 집만 왕창 지어놓으면 예, 예. 이 교통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컸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뭐 태릉 중심으로 골프장에 짓는 것들은 북부간선 도로라든지 인접 도로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부분까지도 포함시켰던 부분은 이번에 반영된 걸 보면 정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예, 예. 사실은 이제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서울에 다 깔려져 있으니까 뭔가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라라고 했던 예. 것 중에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효부지로 갖고 있는 것들은 정부가 결정하면 예. 조금 더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필요하니 이거는 정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인센티브를 주고 예. 협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끌어내겠다라고 해보겠다. 정부가 뭔가 안을 이번에 확실히 던져준 거죠. 예. 네, 과연 이번 대책안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의 핵심 그리고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용적률 상향입니다. 네. 이제 이걸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인데 정부가 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 대신에 이제 기부 체납을 받는 방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 용어가 사실 생소하기도 해서 기부 체납이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추가 공급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지금 이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공공 참여형으로 해서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과 정비구역을 해지한 곳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네. 그쪽에서도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써 한 7만 가구 정도 늘리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로서는 새로 짓게 되면 한 500가구 정도를 짓는다고 예정을 해보면 예. 분양가를 한 6억 좀 싸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총 얻어질 수 있는 기대 이익이 한 3천억 정도가 총 사업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예. 만약에 용적률을 2배로 높여줘서 1,000가구를 짓게 됩니다. 예. 그 1,000가구 중에서
750가구는 분양을 하고 예. 원래대로 네. 250가구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중에 절반 정도를 이익으로 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즉 예. 이거는 공공 분양이 됐던 공공 임대가 됐던 예. 정부가 어쨌든 이거는 공공 목적으로 쓸 거니까 이 재건축 사업의 전체 이익과는 관계없는 거다라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실제로 처음에 3천억이 되는 이 사업의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750가구로 250가구가 더 분양을 하게 되면 예. 3,300억의 매출 중에서 4,500억이죠. 4,500억 정도의 매출 중에서 실제로 250가구 분은 결국은 건축비만큼은 지어서 정부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예. 건축비 땅값을 뺀 건축비를 한 2억 정도로 잡으면 그게 500억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예. 예전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예, 예. 조합 입장에서는 일부 공공 분양이든 또는 임대료 형식으로 지어서 준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물량들이 전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예. 지금 늘어나는 물량 중에 50에서 70% 정도까지 생각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50% 정도를 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예. 이거를 70%까지 더 늘리게 되면 거의 조합 입장에서는 이익이 별로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만 이게 잘 이해했는지 맞는지 좀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네. 건물을 높이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조합이 참여할 그 어떤 명분이라면은 기대 수익률. 그렇죠. 기대 수익이 높아야지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을 50이 아니라 70까지 늘려버리면 들어올 조합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속 세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지금 이제 예. 아직은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 예. 강남권에 적용해 보면 지금 몇 억대 나온다라는 게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거든요. 최고 뭐 3, 4억까지 나오는 단지가 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용이 또 빠지게 되면 실제로 그 늘어나는 만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돼서 예. 이렇게 늘어주는 것 대신 다 비용으로 가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사업을 빨리 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품질만 떨어뜨리고 사업만 뭐 간섭만 받는 거지 특별히 이익이 아닐 수 있어 이런 논란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층수 제한 완화인데 지금 35층으로 묶인 이 서울 주택 층수가 이제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50층까지도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과 층수라는 것이 뭐 전혀 그 별개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특히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층고라든지 이런 그 한강변의 어떤 그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받는 층수의 규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성이 과연 있을까 해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단지들이 한강변에 있는 용산 쪽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압구정동,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또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나 여지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그 공급을 많이 하게 돼서 부동산 안정의 한 줄기를 이제 공급이 또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 물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려 섞인 지점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그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 결국에 쏠림 현상을 주면서 어떤 개발 호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투기성 자본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인 용적률의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이미
호가가 좀 오르기도 하고 매물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시장에서 기대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돼서 공급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예. 이미 시장의 관심과 기대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정부가 좀 투기성 자본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 돈이 들어올 수 있거나 예. 사람들이 투자로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 사실 그런 문제인 거죠. 지하철을 건설해서 교통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 여건이나 또는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 짓는 동안에는 교통이 더 막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네.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정부의 선택의 문제인데 정부는 예. 공급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선택을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투기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조금 예. 사전에 막는다 손치더라도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저희가 간간히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여러 사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용해인 의원이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고 있고 이전에는 뭐 여타 다른 의원들께서도 각자의 찬반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국회에서도 뜨겁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모습 잠시 좀 보여드렸습니다. 공급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저희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아까 속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속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 불러서 공급에 대한 주문을 했던 게 한 달 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한 게 7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13만 2천이란 말이에요. 네. 20만 가구가 어느 시간 안에 마련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로 지금 여기 중에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한 6, 7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고 예. 그 절반은 민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용적률을 높여줄 게 도심 내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동안에 뭐 공실로 있던 오피스를 다른 용도로 주거로 쓸 수 있도록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그럼 결국은 예. 다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자본으로 들어가서 예. 용도를 바꿔주거나 사실 새롭게 민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그렇게 되면 자금의 문제는 PF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며 예. 사실 지금 민간업자들 중에서 시장에서 약간 패닉 상태가 된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 완전히 종부세를 과세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펀드나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예. 뭔가 그 주택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준비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지연이 돼 있고 정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총체적인 문제와 모든 디테일을 조금 더 지금 앞으로는 사실은 공급이 많은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좋은 양질의 주택으로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세제와 또 금융과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해서 안명수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